안녕하세요. 네,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테크 대표입니다. 예. 제가 이 파워뱅크 230A F232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디자인도 좋고 딱 크기가 좋아서 저는 이걸 또 뭐 무게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서 이 BMS에 대해서 참 문의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여기 대표님을 모시고 좀 BMS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BMS죠. 이게 BMS죠. 그리고 요게 액티브 이퀄라이저. 예, 액티브 밸런스 이퀄라이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가 지금 셀이 지금 전압대가 동일하게 거의 정확하게 예, 맞춰지는 거죠. 1000분의 1까지 거의 지금 맞는 상태고요. 예. 요 230A 파뱅의 이 BMS 용량은 260 예. 암페어까지 이게 출력이 되는. 출력을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냥 출력을 뽑아준다는 말이죠. 260A까지. 260A까지 예. 실제로 피크는 더 뽑아주죠. 그렇죠. 보통 파워뱅크를 사실 때 230이다 그러면은 그 이상 용량의 BMS를 사는 게 좋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전기를 얼만큼 쓸 거니까 얼만큼 쓸 거다라고 가정했을 적에 3kW 인버터까지 써서 내가 3000W를 뽑았을 거다. 그러면 3000W를 출력해 줄 수 있는 BMS를 선정해야 되고 3000W를 뽑아주는데 내가 얼만큼 사용할 거다. 몇 시간을 사용할 거다에 따라서 양을 정해주면 돼요. 230이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230A만큼 들었다는 거고 내가 더 오래 사용하고 싶다라면 이거보다 용량이 큰 거겠죠. 뭐 280이나 300이나 400이나 용량을 크게 가면 260A만큼 전기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러신데요. 네. 저희 쪽에서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열이 덜 나죠. 부하가 덜 받으니까. 그리고 또 열이 덜 난다고 하면은 고장도 덜 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내구성이 좋은 거죠. 제가 이게 24kg던가요? 이게? 22kg. 22kg요? 22kg 되다 보니까 이게 10 몇 킬로에 비하면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A, 120A 이런 걸 갖다가 눈여겨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는 BMS가 약해요. BMS가 약한 걸 높은 걸 달 수는 있는데 만약에 100A라고 했을 적에 100A의 배터리에서 뽑아줄 수 있는 최대 전기가 100A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60A는 그렇죠. 한참 오버죠. 그러면 100A 정도 BMS만 달아줘도 100A 배터리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뽑아 먹을 수 있는 근데 거죠. 어떤 경우는 100A가 아니라 80, 그 네. 밑에도 있어요. 그런 이제 양이 작은 거면 예. 출력이 작아서 인버터를 사용하는데 제한적으로 그렇죠. 전압이 빨리 떨어지니까 전기를 80A지만 80A 다 못 쓰고 인버터가 수동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A면 100A 이상의 BMS. 그렇죠. 예, 200A 파워뱅크는 200A 이상의 BMS. 뭐 그렇게보다는 배터리 스펙이 있어요. 배터리마다 방전율 C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방전율에 따라서 비례해서 BMS를 장착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각인산철이 3C 방전율이에요. 3C. 그러니까 이게 200이면 최고 600A까지 얘가 출력을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출력은요? 네, 출력은 600A까지 뽑아줄 수 있는 배터리예요. 3C라고 했을 적에 3C라는 게 200A의 3C, 200A의 3배의 네. 출력을 뽑아줄 수 있는 그건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가혹한 네. 최대가 그렇다는 그렇죠. 거고. 예, 그렇게 가혹하게 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빨리 데미지를 입어서 명이 짧아지니까 보통 1C 200A 같으면 200A 수준에서 방전하고 또 충전은 최대 0.5C 그러니까 200A 같으면 최대 100A 그리고 안전하게 할 경우에는 2C 0.2C 20% 수준으로 충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0.25보다는 더 낮으면 더 좋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4A, 5A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하세요. 너무 지루하잖아. 아니 근데 어. 한번 놀러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안 가니까요. 어. 충분합니다. 그게요. 조금 빠르게 요즘은 0.2C를 그냥 기본으로 충전하셔도 배터리 상태들이 좋아서 부풀어 오른다든지 이런 그러면-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배터리는 0.2C 해도 전혀 문제 없나요?
지금 뭐 1년 지났는데 그 뭡니까 사용 다 사용하셨잖아. 예. 인버터도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외관상으로 봐서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다든지 아. 전혀 흔적이 안 보이고 뭐 처음 열었을 적에 냄새 문제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열을 받았으면 회로가 데미지 입었는지 탄내가 난다든지 또 배터리에 데미지가 있으면 시큼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냄새를 먼저 맡거든요. 뭐 완전히 뭐 멀쩡한데요. 뭐. 처음하고 똑같죠. 예, 먼지나 뭐 좀 어디 쌓였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예. BMS라는 게 이 과충전을 막아주고 또 네. 과방전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요. 예. BMS가 고장이 날 때도 있나요? 날 수 있죠. 날 수 있어요? 예. 아, 유니테크에서도 난 적이 있나요? 한 건 있었어요. 몇 년에 한 건인가요? 뭐 지금까지 한 건. 아, 그럼 거의 없는데 예. 근데 저희 유저 입장에서는 예. 이것도 상당히 신경 써요. 왜냐면 BMS가 워낙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또 어디 고장 나버리면 뭐 뭔가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BMS가 고장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적으로 그 DIY 하시는 저가의 회로들은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고장이 난다든지 초기 불량이 있다든지 그런 불량률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대용량 배터리로 나가는 이런 보호 회로들은 검증을 받고 수많은 테스트를 하고 이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량률이 거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가의 경우 불량이 나요. 이제 어떤 경우가 불량 나냐 하면 부품 자체가 싼 제품들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열 때문에 회로가 손상이 나서 고장이 최고 먼저 나고. 열 때문에요. 예, 열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거는 뭐냐면 최고 스펙으로 계속 전기를 뽑아 쓰는 거예요. 50A BMS인데 50A를 계속 지수적으로 뽑아 써버리면 모스펫이나 회로에 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거죠. 배터리는 열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아,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뽑아 나가는 요 전선 주위하고 단자 부위에서 열이 가장 많이 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액티브 이게 이퀄라이저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그게 열 거진 않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열 제일 많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요 파워뱅크 안에서는 요 특히 요 방열판 붙어 있는 부분, 아. 여기에 모스펫이라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방열판을 갖다 여기 딱 대놓으신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열이 나면 열화가 생기면서 내구성이 약해진다든지 기타 열 때문에 그렇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BMS도 열이 나서 고장이 나면 전기가 수도비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전기가 도통이 돼서 계속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로는 고장이 났을 경우 전기 흐름이 수도업이 돼요. 차단이 돼요. 대부분요. 예, 근데 안 그럴 때도 있다. 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기 쓰지도 못하고 충전도 안 되고 완전 목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요, 요즘은. 아, 문제가 있으면 아예 수도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스톱이 되면 저희는 어떻게 알아요? 충전도 안 되고 출력도 안 되고 목통이죠. 아예 목통이 돼버리는 그럼 거죠. 여기 그 저희 적산계 또 수도업이 되죠. 아, 표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전원 버튼은요? 그것도 수도업이 되죠.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뭐 되나요? 천상 뭐 보호회로를 BMS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충전을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게, 언제? 그러니까 BMS가 고장 났을 때 네. 다 먹통인 상태에서 충전 안 들어가요. 아, 그래도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충전기를 꽂으면 스위치 쪽이나 적상계 쪽은 불은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배터리로는 전기가 들어가지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안 하게 되죠. 모든 전기가 BMS를 거쳐서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네. 고장 난 걸 안다면 고장 거기 그 적산계 예, 그 충전 깜빡깜빡 하잖아요. 충전이 되면 충전량이 표시 나잖아요. 아, 예. 충전이 안 되겠죠. 깜빡 꽂아놔도 깜빡깜빡 한다든지 충전 암페어 숫자가 0으로 되겠죠. 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충전선을 빼버리면 또 목통이 되고. 목통이 되고 아, 그래 되겠죠. 그런 경우는 BMS를 교체하는 게 답인데 뭐 분량은 아주 없어요. 아까 제가 한 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경우에 에서가 났냐 하면 그분이 풀 방전시켰어요. 네. 풀 방전시켜서 급하니까 막 여기 저기 막 단자에 다 꽂아서 충전을 시켜 보려고 시도를 하시다가 그때 되게 높은 충전기로 충전을 과부하를 걸어버려가지고 모스펫이 탔었어요. 아, 그러면 그게 몇 암페어짜리를
암페어 충전을 한 거예요? 그거까지 제일 기억 못 아, 하겠는데. 근데 상당히 높은 네. 경우. 그러면은 이게 그 BMS가 고장 났다. 네. 그런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 그 판매 회사로 전화를 해보는 게 예.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뭐 저야 뭐 그런 경우를 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뭐 자작하던 시즌부터 BMS 여러 종류를 많이 만져봤는데 뭐 그런 경우는 뭐 빨리 에이스 하는 게 낫죠. 그냥 뭐 모르시는 걸 가지고 계시다가 뭐 뜯어보고 이렇게 쪼물딱거리시다가 쇼트가 난다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덕지도 있고 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제가 뭐 급한 경우는 빠르게 대처를 해드릴 거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이거 BMS 교체 비용, AS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한 1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5만 원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네. 하면은 네. 그럼 뭐 다시 BMS가 새로 태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 봤을 때 셀 멀쩡하고 뭐 네. 이런 건 고장 날 일 없고 그러면 거의 뭐 쌩쌩하게 또 달리는 거네요. 뭐 예, 이거- 보호회로 자체 고장 잘 안 나지만 고장 안 나고 10년, 15년, 20년 쓰거든요. 보통이요? 예, 그렇게 이게 BMS 내구성이 고장이 그렇게 자주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실수를 하시는 것들이 사용자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거꾸로 연결한다든지 그런 불꽃이 팍 튀겠죠, 그죠? 네, 저 두 번 당해봤어요. 불꽃이 팍 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꽃이 튀어도 보호 회로에는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꽃 튀는 순간 출력을 딱 수동시켜줘요. 만약에 계속 전기가 흐른다면 용접하듯이 지지직 할 건데 한번 쇼크 탁 나고 나면 전기가 수동이 되거든요. 그게 했더니 여기가 날아가 버리죠. 막 날라가요. 얼마나 세게 했는지. 폭발하듯이 탁 날아가 버리죠. 와, 저 위험해요. 이게 직류 배터리는 극성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BMS 이 보호 회로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호 회로는 배터리를 전체를 컨트롤해요. 4개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4개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과충전을 방지해주고 과방전을 방지해주고 또 셀 간의 편차가 심해져 가지고 그냥 밸런스가 안 맞았을 경우 높은 전압을 기준으로 수도, 낮은 전압을 기준으로 수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충전이나 과방전, 이렇게 가- 딱 또- 범위 내에서요. 예, 그리고 요 호용 전류 260A 이상의 전기를 뽑아 쓴다든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전기로 지속적으로 썼을 때에 열이 발생했을 적에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수도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배터리에는 BMS라는 걸 필수로 장착하셔야 그나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은 유니테크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BMS에 대한 뭐 역할 또 중요성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예.